병술월의 운세를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약간 운이라는 것은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흐름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이 계절별로 보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 해자축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술월인데 해월, 자월 뒤에는 기축이 오겠죠. 예. 그러면 10월 달이 현재니까 요 기준점을 하나 두겠습니다. 10월 달 현재니까. 그러면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토가 온다. 월운에서 토가 오는 것을 기준점으로 잘 보셔야 되기 때문에 기준을 하나를 두겠습니다. 현재를. 그래서 우리가 육친으로 보는 거가 얼마나 우리가 오차가 생기는지를 뒤에 따라오는 운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 이해가 더 쉬울 겁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해자축 운이 뒤에 오죠. 수운에 대해서 수운이 올 때 간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지금이 현재 10월이라고 했습니다. 갑, 목, 일간들의 운세입니다. 갑목. 자, 이렇게 갑이라면은 이 위치에 이 갑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밑에 글자들의 구성은 각자 다 다르죠. 병술월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보이는 것은 이건 진술충미의 등장이죠. 진술충미라는 것은 기운을 넣고 기운을 다시 내어주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신살적인 측면으로 용어를 쓴다면 괴강이 등장을 하죠. 괴강살, 그 다음에 백호대살 이런 것들이 신살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떠한 기운을 거두어 드리고 내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압력이라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압력. 그래서 여기 10월에도 지금 어때요? 백호대살에 압력이 있다. 그럼 이 압력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는 것은 압력이 우리가 어떠한 물질을 변화시킬 때도 일정한 압력이 주어졌을 때 물이 있으니 밥을 할 때 우리가 밥솥에서 보면 압력밥솥에 압력이 어느 정도 기준치 이상 되었을 때 밥이 맛있게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압력이 없으면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밥이 어떻게 돼? 설익는다. 설익는 밥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압력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다면 밥이 설익는다. 그래서 이렇게 압력을 토라는 월을 주면서 여기서 압력을 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병술월 10월 달은 어떤 거다? 변화가 확실히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술충미가 사주에 있는 분들이 여기 이렇게
축, 미가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이 술이 오면서 이러한 글자들은 전부 압력의 글자들이죠. 압력의 글자들인데 이런 글자를 간섭을 합니다. 간섭을 하면 예를 들면은 이 술이 왔죠. 술이 와서 이제 여기는 이제 육충으로서 충을 해주는 것이죠. 여기는 술이면은 이거는 자충이에요. 이런 식으로 충을 하고 여기는 또 형을 걸어주죠. 이렇게. 예, 형을 걸어준다라는 것은 전부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살형충회합에 대한 얘기지만 여기를 충을 했다는 것이 갑일간이 여기에 진이 있어요. 진이 있으면 이 병술월이 되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여기는 우리가 궁의로 이제 가계가 됩니다. 본인이 여기에 용진자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편제인데 편제면 유통업을 하겠죠. 그러면 이 유통하는 이 가게를 어떻게 가게를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확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개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가 모두 다 이 육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러면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대운을 봐야 됩니다. 대운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주 중에 진술충기가 있을 때는 병술월이 오면 반드시 어떠한 변화가 온다. 그 변화는 어떤 변화다? 확실한 변화. 그 다음에 확실한 변화이기도 하지만 어떤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변화다. 그래서 이 필요한 변화, 이 오는 변화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빨리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유는 왜 그러느냐 하면 자, 중요한 논리가 하나 나갑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에 병이 떠 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하면 복선 이런 겁니다. 복선이란 말은 사주 용어에 없지만 미래에 도래할 운 사건이죠. 이런 그런 것들이 미리 발생한다 이 말이죠. 원인 제공이다. 이 말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년에 병오년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병이 지금 여기에서 복선이 깔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노련한 술사들은 벌써 내년 일이 여기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병술월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갑일간의 이 갑이라는 이 일간 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식신이 됩니다. 10월달입니다. 식신이면서 편제죠.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근데 을사년이단 말이죠. 을사년이 태세인데 신나게 달려왔다. 신나게 지금 신나게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지난달부터 갑자기 어떻게 돼요? 갑자기 사업자가 그렇다면 사업하시는 분 갑자기 매출이 급감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되던 게 왜 이 모양이지? 이런 겁니다. 잘 되는 게. 요거는, 선생님, 요거는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나게 잘 달려왔다. 근데 갑자기 매출이 급감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떠한 상황을 또 볼 수 있는 확인이 되느냐 하면은, 직원들 있죠. 밑에 직원. 그걸 뭐라 그래요? 수하인이라고 하죠. 이 수하인들이
단체 행동을 하는 거야. 직원들이 여러 명이 같이 그냥 회사를 그만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사업장이 어수선해지죠. 이게 동시에 나타납니다. 동시에. 직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수화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식상을 수화인으로 쓰는 거예요. 사업장에 직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서 매출까지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은 이 갑일과는 어떤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지금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축,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이 병화가 내년 병오년에 어떤 변화를 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술달에.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을사년 다음에 병오년이 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 마로자라는 것이 현실 세계거든요. 지지에 있다라는 것은 현실에서 펼쳐지는 일들입니다. 본인은 원래대로 식신을 써서 살아가고 싶지만 지지에서는 어떤 걸 요구하는 거예요? 상관이란 말이죠. 상관행위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상관이 평범하지 않은 평범하지 않은 뭔가 차별화된 차별화를 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을 내가 뭘 추가를 한다든지 옵션을 더 건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 사업장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을사년 같은 경우는 요것이 식신이었지 않습니까? 식신이라는 것은 그냥 가속 페달을 계속 밟고 있었다 이거죠. 가속 페달을 계속 밟고 있었어요. 그러면 본인이 어떻게 능력 발휘가 원만하였다. 그죠? 원만. 그 다음에 자기 개발도 아주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갑이 여기다가 뱀사자를 넣고 이렇게 신이 있다. 이런 경우는 이거는 이제 형을 걸어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가공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무언가 식신행위를 했다라는 것은 제조죠, 제조. 제조, 가공,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 사라는 것은 사중의 무토가, 록왕지에 있죠. 이러면 편제도 너무너무 좋았다. 이 말은 어떤 얘기냐 하면은 내가 뭐 어떠한 물건을 만들고 가공해서 판매를 열심히 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만든 물건을 현금화를 많이 시켰다. 바쁘게 돈을 잘 벌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팔자 구조가 요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게 정관격이 돼. 정관이 월에 있죠? 이 월에 정관이 있기 때문에 정관인데 이 사람이 직장 생활을 잘 하다가 이렇게 이제 사주 자체에 이게 혼잡이 되어 있는 경우죠. 이 경우는 혼잡인데 지금쯤 오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요 술달이 오면은 이 처음에는 이거는 어떤 거예요, 선생님? 이것은 다교자가 실제 운에서
사옴이 을사병오로 가지 않습니까? 병오 정미로 갈 텐데 여기가 이 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그거 너무 어려운데 그러면 그 작년 거를 한번 볼게요. 작년에 갑진년이었어요. 이 진년에 이 다교자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12운승으로 임묘라는 겁니다. 임묘되어서 벌써 이 회사를 어떻게 이 회사는 내가 그만두었다 이런 거죠. 그만두었다. 그리고 이 회사로 옮겨간 겁니다. 옮겨간 겁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지금 세운에서 이렇게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술월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장을 옮긴 직장에서 잘 다니다가 물론 이제 여기 띠에 따라서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에 어떠한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양상은 조금씩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요. 이 술달에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옮겨간 이 회사에서도 삐걱거리 잡음이 들린다. 이 잡음은 어떤 잡음이에요? 너가 미안한데 너가 지방으로 가서 근무를 좀 하고 와야 되겠다. 1년 정도. 그러면은 이제 가족과도 이별이 되고 내가 놀던 곳은 서울인데 나는 왜 내가 공주로 세종으로 내가 왜 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죠. 이러한 일들이 여기서 이제 생기는 건데 그것은 이제 왜 그렇느냐 하면 이 뒤에 이 해자축 운이 오겠죠? 그럼 해자축이 올 때 지금 여기에서 다음 달이죠. 이제 11월 달 되면은 갑일간이 이 상관을 만나면서 시끄러워집니다. 시끄러움이죠. 그리고 이게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자기 관직에 관의 힘이 빠진다. 이유는 선생님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한다면 여기 이 달에 뭐예요?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지? 갑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갑이 나오는 것은 장생이라고 하죠. 장생은 새로 생겼다라는 건데 어떠한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장생을 받으니까 내가 힘이 생기고 물론 그것도 맞는데 장생이라는 것은 없던 놈이 생긴 거예요. 없던 경쟁자가 생긴 겁니다. 떠한 경쟁자에 의한 회사 내에서 관직에서 이 말입니다. 내가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 혼잡된 사주, 직장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갑일간은 다음 달에는 을사년에 살아온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요거 상관으로. 식신이라는 생각에서 상관이라는 방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내가 밥집을 했어요. 밥집을 했는데 밥집을 지난달부터 9월달까지 추석 전까지는 잘 됐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뭘 하라는 얘기예요? 밥을 말고 술을 팔아라 이거죠. 술을 팔아라. 예, 그래서 10월부터는
수를 팔아야지 이제 업종은 같은데 선생님 업태가 다 바뀌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업태도 뭐 소매죠. 그거는 아닌데 메뉴가 바뀐다. 메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꼬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래 음식을 파는데 꼬지 밥을 팔았는데 밥은 하지 말고 술안주 될 만한 것들을 팔면서 그렇게 가는 식으로 바꿔라. 바꿔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나하고 똑같은 놈이 나타났네. 예, 새로 생겨났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장생을 얻어서 내가 더 잘 나가 이렇게 보시는 것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힘을 받는 것도 있지만 새로 생겨나는 거예요. 옆에 밥집이 선생님 사업자는 옆에 밥집이 또 생긴 거야. 나 콩나물국밥인데 갑이 토끼 몇 자를 보고 돼지 해자가 이렇게 있다. 그리고 갑오 이렇게 되어 있다 하면 이게 콩나물이죠. 콩나물이죠. 물을 먹고 수생목으로 자란 콩나물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한 거예요? 식상 행위를 해서 나는 음식 장사를 했는데 을사년에 잘 되더니 지금 어떤 겁니까? 술집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게 잠시만요. 이게 단순히 육친으로 편제를 봐서 큰 돈이 되겠다. 만약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늦게 월에서 이게 뭐야? 4년이죠. 을사년. 을사년에 사가 주인인데 사가 여기 떴죠? 그러면서 여기 재성을 봤으니까 저거 돈 되겠다 해서 덤비잖아요. 그러면 타이밍을 잘 못 맞춘 거예요. 이 모양은 편제지만 뒤에는 어떤 게 오는 거예요? 식신이 꺼진다. 이 불이 꺼진다. 즉 화, 토가 어떻게 뒤에 오는 이 수운에서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무기력해지니까 문은 열었는데 왜 장사가 안 되지? 이런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원숭이 신자 또는 여기 위에 경금이 이렇게 있었다. 이러한 분들도 어때요? 술련에서 술, 해, 자, 축까지 여기서 어떻게 돼? 경금, 지지애로 신금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런데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 직장을 그만두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이 을사년 같은 경우 천간의 경이 직장인입니다. 지금은 직장인을 하고 있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인데 경금이 천간에 있죠. 그러면 이걸 을경합을 한 거예요. 을경합을 하죠. 그러면서 이 지금쯤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술월쯤 되면 어떻게 돼요? 요걸 지지로 내리면 원숭이 신자죠. 그럼 이것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꺾는다. 이렇게 되면 퇴직이 아니에요, 선생님. 왜? 운과 팔자는 달라요. 그래서 팔자에 이렇게
경이라고 뚜렷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이것을 어떠한 운이 온다고 해도 100% 제거할 수 없습니다. 왜? 팔자에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옆으로 이동입니다. 옆으로 이동. 옆으로 이동이라는 거는 승진도 아니고 자천도 아니고 옆으로 가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선생님? 우리 회사가 서울에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는데 이 경기도에 가서 근무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서 살고 싶은데 불편함을 감수하고 경기도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중요한 내용은 어떤 거예요? 사주팔자에 있는 것은 없앨 수가 없다. 운에서 위축 변화는 오지만 없앨 수는 없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직장인 같은 경우에 정리를 해보자면 갑일간이 이 신 쓰는 사람이 있어요. 신을 쓰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병술달에 그런데 이런 건 또 있어요. 지지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실리추구입니다. 실리추구. 공직, 공기업, 대기업 이거 하고 공직 같은 경우는 이 천간이 중요해요. 근데 요건 공기업, 대기업은 지지에 있는 것도 잘 씁니다. 그런데 사주 구조가 뭐 토끼 몇 자가 이렇게 있어서 이걸 원진 상태에 있다든지 해서 이 글자를 그냥 한직으로 쓴다, 아니면 계약직으로 쓰고 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계약직인데 나는 그냥 운전직이다. 이 정도입니다. 그냥 자기가 맡은 업무 자체가 난이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이러한 운이 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게. 바람이 불 때 항상 나뭇가지가 많이 흔들리는 위치는 상층부예요. 내가 맨 밑에 있는 나뭇가지는 바람에 많이 안 흔들리겠죠. 그래서 내 지위가 높지 않다 그러면은 특히 이 글자는 역마지살이죠. 역마지살인데 물상대체로 내가 그냥 운전직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때는. 그리고 만약에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분이 20대에서 30대 초반이다 라고 했을 때 취준생이죠. 취준생이 이 나이를 잘 보시면 이것을 노린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취준생이라면 이것을 정자가 들어가죠. 정관. 근데 이 정관이 지금 어떻게 된 거죠? 4년에 어떻게 됐어요? 을사년에. 병오년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이 화기운이 너무 강해서 이 금을 어떻게? 이것은 물상으로 서리가 되죠. 이것을 녹여버렸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야? 태세, 세운. 그래서 이것을 도전하면은 잘 안 됩니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 이것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사자라는 글자가 어떻게 한다? 12운성으로는 이 경, 지지로 신이죠. 이 글자를 살리죠. 생. 그 다음에 다규자. 천간으로 올리면 신금. 이 글자를 죽여 놓습니다. 계속.
한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관에 해당하는 공자 들어가는 데 있죠. 공기업, 공직, 이런데 또 예를 들어서 금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금이 오행으로 이게 유신이 금이에요. 그러면 금융권에 도전할 때, 그죠? 제1금융에 도전하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안 된다. 그래서 2금융 이런 데는 바로 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그럼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상 이게 식신이 임묘하고 편제가 임묘하더라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관이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관은 지금 을사년에서 살아서 가고 있죠. 어떤 게 살아서 간다? 신이라는 글자가 살아서 가고 있어요. 월운에서는 약간 어떻게 돼? 약간 주춤하는 거죠. 약간. 그럼 이런 분들은 식신이 있고 직장인들은 어떻게 된다? 식신 있고 편재 있고라는 것은 컨디션이 추락한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질병의 출현, 질병을 만난다. 병원을 내가 가야 하는구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다음 달에는 어때요? 여기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나는 내가 힘이 빠졌었는데 장생을 받아가지고 내가 힘이 좋아진다가 아니고 나랑 똑같은 놈이 등장하네. 경쟁자가 하나 들어옵니다. 직장에. 여기에. 그래서 볼게요. 제가 한번 적어보죠. 가보 있는데 기미 이렇게 돼 있다. 이 경우에는 직장을 안 다닙니다. 사업도 안 합니다. 이유는 왜 그러느냐 하면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극적 사회 활동이 남성보다는 적극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봤을 때 이것이 정제인데 귀인이에요. 이게 정제격입니다. 오리지널입니다. 정제격 플러스 귀인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이거 오리지널입니다. 이것은 아주 어때요? 아주 품격이 있다. 말 그대로 정품이 되어버립니다. 정품. 이런 분들은 4년이 오나 5년이 오나 미년이 오나 아무 관계가 없죠. 화가 어떻게 돼요? 화생토 그대로 격을 유지시켜 줍니다. 요게. 그리고 이 기토를 잡으러 오는 갑진년이었죠. 이 갑기합을 잡으러 오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갑기합은 결국은 토야, 토 그대로 놀죠. 이런 분들은 사주 원국이 정품인 분들은 운의 흔들림이 거의 없다. 거의 없다. 그러면 병술달 같은 경우에는 저런 분들은 이분들은 원래 그냥 태어날 때부터 재산이 몇십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술이 왔을 때 술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를 형을 걸어줬죠. 예,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집인데 주택인데 주택을 어떻게 매매죠. 매매라든지 리모델링, 부동산을 손댈 일이 있는 거, 요런 것들이 요때 생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수운이 왔다는 거는 그냥 휴식입니다. 그냥 휴식이죠.
휴식기에 들어가. 이러한 구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람의 삶의 질을 많이 높여주는 거죠. 반면에 이게 술이 있는데 여기 또 술이 있고 또 술이 뭐 이렇게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게 틀림없이 이렇게 되면은 사주가 일단 신약해집니다. 자, 그러면 신약 사주는 사업을 못하느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규모죠, 규모. 사업의 규모 또는 양상을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술 또 만나버린 거지. 이때. 술이라는 것은, 식신, 편제가, 모양을 잃어가는 거니까,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매출이 저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돼? 진짜 일이 없네.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여기가 술이 아니고, 이게 갑인이었다. 술이었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좀 낫죠. 여기도 지금 갑일간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4년에 계속 잘 된 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됐는데, 주춤하죠. 식신이 이제 이렇게 재성하고 같이 없어지면 주춤해지면서 다음 달에는 또 만만치 않아요. 경쟁자가 나와. 경쟁자 갑이 하나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우리랑 똑같은 사업장이 옆에 또 하나 생겼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이거는 선생님 봐보셔. 항상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10월, 11월, 12월.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건 3개월인 거야. 3개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때는 긴축재정이다. 긴축재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봄이 오죠. 봄이 오면은 병원연이 오는 거예요. 병원연이 오면 또 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좌절하지 마시고, 이번 달만 잘 넘기면 되겠지가 아니고, 3개월간 어떻게 하라고? 긴축재정. 긴축재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어떤 거야? 내 수화인을 줄이고, 그죠?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 업무용으로 쓰는 자동차가 5대 있었다. 그러면 2대 줄인다. 일하는 사람들도 불필요한 사람은 몇 명 줄인다. 요렇게 일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생긴다. 불가피하게 생긴다. 자, 그 다음에 을 보겠습니다. 을일간이죠. 을목의 운세가 겨울을 만났다라는 것 자체는 이것은 물상으로 보면은 이 화초가 겨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해자축에는 웅크리고 있는다. 을일간의 특징은 어떤 겁니까? 이것이 음이다 이런 겁니다. 음양으로 봤을 때 이것은 음이죠. 그러면 음이라는 일간은 잘 숙인다 이거죠. 숙인다. 아까 갑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매출이 반토막 났는데도 구조 조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을일간은 어때요? 벌써 난리 난 거야. 야, 줄일 거 줄이고. 그죠? 그 이제 갑일간하고 그 남편이 갑일간이에요.
근데 이제 부인이 을일간이더라고. 이분이 사업을 해. 유통업을 하고 있어, 하고 있는데, 정말 신나게 달려왔거든요. 그런데, 지난달, 이 유달부터 급감하는 겁니다, 매출이. 그 을일간은 하는 얘기는 뭐예요? 직원도 줄이고, 직원 복지도 좀 줄인다. 직원의 월급을 그동안 너무 많이 줬는데, 좀 줄이자. 갑목은. 내가 망해도 직원들 월급은 못 깎는다. 이게 갑이거든. 이게 양간의 특징이죠. 아유, 사업장이 지금 위태로운데, 그죠? 다른 보너스 같은 것도 줄 거 다 줘야 되는 거야. 성과급 같은 것도. 성과급이 어디 있어요? 성과급이란 어떤 성과가 나와야지 주는 거잖아. 근데 매출이 반토막 났는데 성과급을 주고 있는 거예요. 갑일간은. 남편이죠, 남편. 네, 근데 을일간 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치는 거야, 이게. 저 인간이 왜 저러나? 같이 죽자는 얘기냐? 네? 그러니까 양간이라는 것은 폼에 살고 폼에 죽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음간은 실속을 차리는 거죠. 상관이 왔다라는 것이 을이상관은 식신처럼 쓰는 거예요. 선생님. 을은 식신이 아니고 지금 상관이 되겠죠. 상관. 요게 이제 식신이 되죠. 정제죠. 맞죠? 정제다. 정인이죠. 네, 이건 편인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는데, 식신처럼 쓰는 겁니다. 지지의 뱀사자도 식신처럼 씁니다, 이게. 그만큼 반가운 글자입니다, 이게. 반갑다. 그런데 정제가 여기에 임묘한다는 거는 정제임묘, 이거를 어떻게, 정제임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성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거예요. 소득 감소. 일시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유튜브에 보면 사주명리 영상이 많은데 보면 사실상 어떤 게 중요한 겁니까? 세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월운에 관련된 영상이 많아. 그럼 월운을 보면은 사실 놓치는 게 더 많은 거야. 이 세운이 더 중요하거든. 그래서 을일간도 어떻게 돼요? 세운에서 사오미가 살아서 움직이죠. 그럴 때는 잠시 소득 감소를 겪고 병원연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정제에 있고는 소득 감소도 되지만 자기가 그 에너지 있죠, 에너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라는 건 열정이죠, 열정.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열정이 식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내야 되겠죠. 잠시 쉬어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상관을 식신처럼 쓴다 그랬는데 상관입고라고 하면은 보통 이 병원 갑니다. 병원에 갈 일이 있어요. 병원에. 을유일주다. 예를 들면 을유일주다. 을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이것이 병원 가는 살입니다. 해살이라는 것이 들어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백호대살이 있었다. 그래도 이제 같이 형충이 걸려들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선생님? 12월이 지나고 나면 어때? 축이 지나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드디어 이제 예, 이 인월이 오면은 태세의 마로자를 공중부양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화국을 또 만들어 줍니다. 이게 파도 자체는 큰 파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을일간이 여기에 원숭이 신자가 이렇게 있었다. 그죠? 이런 경우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자, 직장인입니다. 직장인. 여기 보시면은 다음 달에 이제 수운이 올 때 이제 을일간이 원래 새가 이거는 새잖아요. 새을자인데 새가 바다 위를 해자축은 바다입니다. 바다 위를 날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야? 역마다 이 말이에요. 역마. 역마는 어떻게 해야 된다? 움직여야 한다. 움직임이라는 것은 어떤 거다? 변화. 그래서 을목이 해자축월에는 새가 물 위를 날듯이 아니 이게 섬에 땅이 육지가 보여야 새가 앉잖아. 근데 앉을 데가 없어. 바다 위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반드시 오게 되는데 직장인 잘 보십시다 선생님. 다음 달에 어떤 거예요? 이 대지 해자가 왔어요. 이렇게 와서 쭉 이것을 관직으로 쓰고 있었어요. 관직인데 월에 있으면서 정관이면서 천을 귀인에 해당되니까 아주 멋지죠. 그러면 이것은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디냐면은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는 거예요. 제일 많죠. 이게 자동차니까. 그러면은 이 관이 이 해라는 수를 만나가지고 금생수 수생목을 하니까 이거야말로 관인 상생을 운에서 만났기 때문에 내가 승진한다 라고 보면은 안 됩니다. 선생님 안 됩니다. 이걸 금생수로 보시면 안 돼. 금생수로 보시면 안 돼. 자,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대지 해자가 이 관직을 어떻게 해둔 거예요? 삭감시켰죠, 삭감. 50% 삭감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삭탈관직인데 어떻게 보면은 관직이 어떻게 됐다고 관직이 승진이 아니고 오히려 힘든 부서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인수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결재권은 준단 말이죠. 도장을 주는 거예요. 야, 결재권을 줬어. 그럼 결재권을 주면은 계급장도 올려줘야 되는데 계급장 안 올려줍니다. 일만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럼 나를 승진을 시켜줘야 되는데 왜 안 시켜줍니까? 그래, 이게 그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어디 가서 해결되는 거야, 선생님? 세운을 보고 해결해야 되는데 월운에서는 단지 일거리만 많이 주는 거야. 그러면서 관이 50% 삭감됐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회사 못 다니겠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직장에, 자기 부서, 자기 직급에 대한 불만, 그 다음에 고된 업무 환경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내가 왜
몸 쓰는 부서로 갔느냐, 예를 들면 더 힘든 부서로 갔다, 이런 것도 됩니다, 이게. 그래서 오행적으로 금생수 수생목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어디까지 봐야 돼? 이 기축 월 가면은 어떻게 이게 아주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 힘이 자꾸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내가 이 회사를 질문이 여기서 어떻게 나오나 하면은, 선생님, 그러면 내가 이 회사를 나와야 됩니까? 절대 나올 일은 안 생깁니다. 왜 그러세요? 선생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병오년, 을사, 병오, 정미 이렇게 가면은, 선생님, 이게 화급금을 당하는데 버틸 수 있습니까? 팔자에 나와 있는 글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돼? 계속 생, 욕, 관, 로광세로 갑니다. 세운에서, 월운에서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안 하는 그러면은 이번 추석 쉬고부터 한 두어 달 정도는 내가 회사에서 꾸준히 일을 맡아서, 그죠? 해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보셔야 된다는 거죠. 됐을까요? 또 다른 거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하시는 거 한번 볼게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해가 있고 여기 마로자가 있다. 사업하시는, 이 사람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야. 그러면은 분명히 신약한 구조죠. 사주가 역량이 약간 딸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관계없습니다. 이게 상관, 식신, 정제, 정인인데 반드시 신약한 구조를 면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운에서 새 운에서 이게 보세요. 상관이라 그랬어요. 여기 글자를 안 바꿨어. 그래서 이런 글자들이 와서 힘을 더 빼는 거죠. 힘을 더 빠지게 만들죠. 이게 또 토가 뭐예요? 또 정제가 왔죠. 정제가 와서 여기 또 가세하면은 오술화 만들면 힘이 더 빠져. 맞죠? 그러면 이때에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신약하니까 망하느냐? 망한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 수가 와서 수생목을 해서 힘이 약간 신강해지니까 장사가 잘 된다. 매출이 상승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자, 화기운이 지금 을사년이죠. 병오년을 향해서 간단 말입니다. 사오미를 향해서 가면은 이 사람이 일이 많아집니다. 자기의 무대가 계속 확장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대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확장되면은 원래는 우리가 다루는 품목 자체가 3가지였다면 7가지 이상 늘어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일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럼 부서가 또 바뀌어야 되고, 부서가 늘어나야 되고, 인원도 늘어나야 되고, 계속 확장됩니다. 선생님, 이 을일간이, 을사, 오, 술, 해, 자, 이렇게 돼 있다면, 좋아요. 쉽게 얘기해. 자영업자다. 이렇게 자영업자인데, 자영업자가 요식업을 한다고 할게요. 요식업을 하는데, 지금 운이 어떤 운이냐 하면은, 손님이 계속 늘어나. 그래서, 식당을 하나 더
한 개를 더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종업원도 늘려야 되겠죠. 그렇게 늘리는 중에 늘려놨는데 10월 달에 어떤 일이 발생해? 손님이 많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놀고 있지만 어떻게 월급은 다 줘야 돼요. 여기서부터 그렇죠. 살짝 손님이 빠집니다. 이렇게. 손님 좀 빠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집이 뭐를 했느냐 하면은 이 식당에 어떤 거죠? 사를 썼죠. 사를 쓰면은 뭐 이게 뭐 주식이든 뭐 부식이든 기호식품이든지 아무거나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저기서 어떤 메뉴라든지 업종을 약간 변화를 주는 겁니다. 요때 요 사이는 어떤 거예요? 잠시 변화를 주는. 그래서 병원연이 오고 나면 오히려 더 가속도가 더 붙습니다. 가속도가 더 붙어버려요. 장사 잘 됩니다. 또 이게 신약이라서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이 사람이 식당을 할 때 예를 들면은 뭐 100평 정도 넓이의 식당을 했다. 그러면 힘듭니다. 30평 정도가 알맞겠죠? 30평인데 거기서 손님이 미어 터지는 거야. 그죠? 그러면 선생님 신약한 건 어떻게 되냐? 몸이 고됩니다. 몸이 고돼요. 근데 이 구조에서는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구조에서는 신약한 거는 몸이 고생스러운 것은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피할 수 없다. 왜? 원래 신약하다 이 말이에요. 원래 신약한 거예요. 신약한 사주들이 일이 많아지면 몸이 아파요. 일이 많아지면 몸이 아파요. 그래서 평수를 약간 자기한테 맞는 것을 해주고 그랬을 때는 또 식상운이 왔다고 해서 사오미 운이 왔다고 해서 장사가 안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 제가 식당 하는 사람 중에 신약명이 있어요. 이 사람이 20년째 대박집이야. 네? 신약한 사주인데도 20년째 대박집이에요. 그래서 이 강약 약한 사주가 규모에 있어서는 불리한 건 맞죠. 불리하다. 그러나 자기 사주에 가지고 나온 글자들을 썼을 때,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것도 정제죠. 정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사업이 됩니다. 실제 식상이라는 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식당을 해서 건물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목일간에서 요점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목일간은 이 해자축이라는 이 수운을 만났다라는 것은 잠시 숨고르기다. 숨고르기를 해야 되고,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약간 지체되고 지연된다. 모든 것이 이유는 뭐냐 하면 경쟁자의 등장. 그 다음에 수하인이 말썽이다 이거예요. 밑에 직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 다음 직장인들은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건강 문제, 컨디션 문제 이런 것들이 의욕을 어떻게 돼? 떨어뜨린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약간만
두 달 정도만 더 봐도 우리가 볼 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화일주에 대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